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군집 모델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유관희입니다. 자,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군집 분석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파트 1에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K-means 알고리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K-means 알고리즘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군집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DB스캔 군집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B스캔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군집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군집 방법 중에 병렬 군집 분석 방법이 있는데, 병렬 군집 분석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군집 분석에 대한 개념과 K-means 군집 분석 알고리즘을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군집 분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을 사용하는 응용 문제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K-means 군집 분석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군집하면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이 클러스터링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분류 모델이나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는 미리 학습 결과가 이제 있는, 즉 레이블이 있는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런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런 실제 군집 분석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데이터 객체 집합을 하이 집합으로 분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 집합을 우리가 하나의 클러스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클러스터, 요 클러스터, 요 클러스터 이렇게 나누어지는, 즉 원, 그 다음에 사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군집이 나눠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식을 추출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인풋 데이터를 보세요. 인풋 데이터를 보면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나는 여기에서 어떤 패턴을 보고 싶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으로 보면 야구공, 축구공, 농구공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링을 이제 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이제 방법, 분류 방법, 뭐 KNN, Decision Tree, 그 다음에 회귀 방법,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하고 그게 이제 다르게 우리가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뭐 K-means, 뭐 이런 기타 방법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경우는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뭐 여기가 뭐 스팸이다, 그 다음에 스팸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이 피처 X에 대해서 실제로 실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즉 패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군집화 됐는지, 어떻게 분류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나눠졌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죠. 그 다른 응용들을 이제 가지고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런 분석에 대한 응용들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패턴을 찾고자 하는, 주요 패턴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분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걸 보면 타겟 마케팅 캠페인을 위한 유사한 인구 통계나 그 다음에 구매 패턴을 가진 그룹으로 고객을 세분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행동을 탐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클러스터를 벗어나는 사용 패턴을 식별하는 무단 네트워크 침입 같은 거,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든지요. 그 다음에 매우 큰 데이터셋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값을 가진 특징을 더 작은 수의 동정 범주로 그룹화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K는 역시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의 숫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기반의 기술인데 이게 뭐냐면 실제 중심을 각 클러스터에 속한 객체의 평균으로 설정을 하고요. 가장 가까운 중심으로 각 객체를 그룹화하도록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에 이제 내가 K를 4로 이렇게 지정하고 이 4로 지정하고 임의의 점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점에 가까운 점으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한 다음에 가까운 점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으면 그 분류된 점들 간의 평균을 또 구합니다. 그럼 평균을 구하고 그러면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동이 이전 스텝하고 고려를 했을 때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거의 값이 비슷하면 이제 클러스터를 종료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K-means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매개 변수 K를 결정합니다. K를 내가 뭐 4로 결정할 건지 딱 이제 하고요. K 값이 결정이 되면 중심점을 시작하기 위해 K개의 점을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점을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할당하여 K를 클러스터링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K에 가까운지, K개 중에 어떤 점으로 가까운지를 다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놓죠.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로 분류된 그런 점들이 있을 텐데 그 점들의 중심을 구합니다. 그죠? 중심을 구해요. 그래서 이전의 중심하고 새로 구해진 중심의 차이가 많으면 다시 또 어디부터 한다고요? 스텝 2부터 다시 합니다. 그래서 스텝 2부터 다시 그쵸? 스텝 3부터 다시 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중심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런 예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A1, A2, A3, A4, A5, A6, A7, A8에서 포인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포인트 중에 내가 선택한 게 C1, C2, C3 점을 선택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C1, C2, C3의 가장 가까운 점들을 다른 점들에 대해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모든 점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디에 분류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건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모든 점들에 대해서 K개들을 반복하니까 실제로 수행 시간은 당연히 K 곱하기 N 곱하기 K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분류를 해가지고 보니까 A1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로 분류됐는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A1이 지금 2,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C1으로 분류하면 0이 되고, 그 다음 C2로 분류하면 3.6이 나오고요. C3로 분류하면 8.06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C1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A4도 한번 볼까요? A4는 8인데, C1으로 분류되면 3.6, 그 다음에 C2는 0, 그 다음에 C3는 7.21. 그래서 A4 같은 경우는 C2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6를 보시면 6,4죠. 그럴 때는 7,21, 그 다음에 4,12, 그 다음에 5,38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걸로 분류되겠어요? 4.12로 분류가 되니까 C2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로 분류를 C1, C3, C2, C2 뭐 이렇게 쫙 분류를 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분류를 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그룹 하나 생기고, 이 그룹 하나 생기고, 이 그룹 하나 생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룹이 생겼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을 구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 보니까 A1에 대해서는 2,10이 나오고요. A2에 대해서는 6,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3, 저기 C3에 대해서는 2점이니까 이거의 평균 1.5, 3.5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에 대해서 다시 실제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새로운 그런 센터점들이 나와서 이 센터점들을 가지고 다시 또 가까이 존재하는 집이 어떤 점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분류를 했더니 A1은 C1이 되고요. A2는 이제 C3가 되고요. 그 다음에 A3는 C2가 되고, 그 다음에 A7은 C3, 그 다음에 A8은 그다음에 C1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보니까 이제 C1에는 두 개, A1하고 A8A, 그 다음에 C3는 A2, A7,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C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거의 중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C1 그룹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A1하고 A에 대한 평균 3,9.5가 나오고, 그 다음에 C2에 대한 평균 6.5하고 5.25, 그 다음에 C3에 대한 평균 1.5, 3.5 이렇게 다시 구해지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해보면 이렇게 분류가 될 거고요. 자, 요거의 새로운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C1에는 지금 3점이 이제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C2에는 몇 점이 3개, 그 다음에 C3에는 2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또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점에 대해서 다시 클러스터링을 했더니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그런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클러스터링 결과가 이렇게 3개의 군집으로 표시된 그런 알고리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를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from skit-learn cluster import k-means라는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하고요. 그 다음에 numpy import numpy np 하고요. 그 다음에 x np.array에서 그 좌표들을 쭉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k-means k-means n clusters 3 이렇게 주고 .fit x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fit 하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레이블스로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레이블을 쭉 우리가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점이 뭔지 그건 k-means.cluster-centers 이걸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의의 값 1,2를 한번 넣어보시면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를 우리가 predict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를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앞에 설명했던 그런 과정들이 다 이제 구현이 돼서 최종 결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됨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결과들을 보면 레이블스가 이렇게 2, 1, 0, 2, 0, 0, 1,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센터가 이렇게 3개의 센터 7하고 7,0, 그 다음에 4.33,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9.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1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해보면 그룹이 1번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이썬에서 K-means를 시각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표시들은 다 이제 중심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색깔들은 이제 뭐예요? 실제 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점에 대한 중심점이 요 점이 되고요. 요 두 점에 대한 중심점, 요 세 개에 대한 중심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화도 뭐 해보시면 금방 K-means 결과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K-means를 시각화할 때 뭐 N 클러스터를 15로 하고요. 그 다음에 R15.csv를 여러분들이 리딩을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R15.csv도 여러분들이 실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서치를 하면 금방 나오니까요. 그걸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샘플 df에서 pd.readcsv 해서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포인트를 샘플 df에서 컬럼 1하고 컬럼 2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레이블스는 샘플 타겟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N 클러스터는 15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포인트를 피팅을 시켰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캐터를 했죠. 컬럼 1, 컬럼 2, 뭐 이런 데이터를. 그리고 C는 K-means labels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실제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PLT show 하면 그 결과가 이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확연하게 잘 군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15개 색깔별로 쫙 군집이 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R15.csv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링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또 특이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로 스파이럴 데이터입니다. 스파이럴 데이터인데 스파이럴.csv 데이터를 가지고 N 클러스터를 3으로 이렇게 군집화를 하면 이게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기 때문에 이 가까운 것끼리 이렇게 군집이 되겠죠. 이렇게 군집이. 이렇게 이제 군집이 되어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기본 여러 가지 군집 분석에 관련된 클러스터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군집 분석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군집 분석은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이 클러스터링은 실제로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모아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K-means 군집 분석의 절차를 순서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K-means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K를 우리가 임의로 주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K, 이제 모든 점에 대해서 K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한 점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해 놓고요. 자, 이걸 모든 거에 다 해 놓고 이제 같은 군집에 속하는 그런 점들을 평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새로 또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실제 모든 점들이 어떤 점에 가까운지, 어떤 중심에 가까운지를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 중심점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K-means 군집 분석을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군집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를 했고, 특히 또 K-민스 군집 분석 과정을 공부해서 실제 K-민스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R15, 그 다음에 스파이럴 .csv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군집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